에고가 충분히 인정을 받으면 어떤 모습을 주로 보이냐면 응축되어 있던 나쁜 에너지들이 이렇게 삐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는요, 경계해야 돼요. 나를 훼손시키고 주변을 훼손시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미움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냥 왠지 모르게. 수행하시는 분은 무의식 정화를 하시면 되는 거고, 수행을 하지 않는 분이 만약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된다면요, 적극적으로 권하는 방법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수행일지죠. 아주 고수들도요, 정말 그 미움 앞에서는 그거는 정말 씨름을 해요. 씨름을 해. 시부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만약에 그걸 얼마큼 삭혔느냐에 따라서 그게 강도가,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많이 삭히고 많이 참으면 어떨까요? 어진간에서는 이게 잘 안 뚫려요. 미움을 쓰는 건 여러분을 굉장히 스스로를 벌하는 거고 훼손하는 거예요. 그 시부도에 자기 내면에 있는 에고를 소로 표현했잖아요. 그거를 잡고서 막 씨름을 한단 말이에요. 에고랑 내 내면의 아이랑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게 녹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이 딱 녹았다, 없어졌다. 어떻게 되느냐? 그 미움을 드디어 내가 내 감정으로 원할 때 쓰게 됩니다. 태도라든가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시 교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카리스마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미움을 자주 쓰잖아요. 미움을 자주 쓰면은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 많이 좀 믿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게 참 이치적으로 잘 맞아서 그래요.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보험회사의 간부인데 그 사람이 여러 그 사건 케이스를 갖다가 많이 분석해서 만들어낸 그런 법칙 같은 거거든요. 일종의 패턴이 존재하네 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법칙을 만들어냈냐면 1대 29대 300 300가지의 그런 아주 사소한 그런 사건들이 누적이 되면 29가지의 그런 좀 약간 중간 사이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거기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신체도 다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겠죠. 경미한 사고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29가지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면 마지막에는 한 건의 인명사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아주 큰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 한 건으로 봉착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 법칙을 처음 듣고서 야, 이거 참 정말 뭔가 이런 그런 구조가 있구나. 알지 못하는 그런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보이지 않는 손과 그런 틀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미움을 이렇게 막 쓰잖아요. 막 쓰면은 우리들의 표정과 마음과 행동으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렇게 밖으로 분출이 돼요. 분출이 되면은 그것도 에너지잖아요. 살기인데 살기가 바깥으로 나가. 바깥으로 그렇게 써요. 바깥으로 써버린다. 말로 하든 마음으로 하든 뭐 행동으로 이게 써버리게 되면 이게 카르마가 돼서 조그만 카르마가 돼서 주변으로 영향을 줘요. 영향을 주면은 그거에 걸맞는 조그만 카르마들이 조금씩 쌓여서 그런 것들이 돌아와요. 예를 들면은 뭐 청소가 나름 그래도 뭐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뭐 유독 되게 안 좋아 보였다. 근데 가뜩이나 지금 막 되게 예민한 상태에서 미움이 막 올라와서 근데 그런 거를 보더니 이제 딱 이제 맞아가지고 분노가 미움이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을 해서 으악 으악 하고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 질러진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시 카르마가 돼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한 대 맞았어. 이렇게 한 대 맞았는데 그러면 분명히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우리들은 그런 거를 잘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그냥 어떤 형태로든지 그걸로 되돌려 받았는데 그러고서 그걸 잊고 있다가 또 그런 비슷한 형식이라든가 또 다른 방향으로 살기가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 또 해버리면 또 알아차리지 못해서 또 받았어.
계속 받았죠. 저 2번 받았죠. 이렇게 해가지고 300번을 받았어. 300번을 받으면 기회를 충분히 줬겠죠.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300번을 못 알아차렸다는 얘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은 자, 밖에 있는 외부의 탓이다 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많이 익숙해요. 그렇게 마음을 써버리는 게. 그 써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오토매틱 시스템. 자동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체계를 깨야겠죠.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고. 자, 300번의 그런 것들이 한 번에 약간 이제 그런 사고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타나면 어디인가 다쳤겠죠. 어디인가 분명히 데미지를 입었을 거란 말입니다.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든 어떤 거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그런 습관을 계속 써. 또 계속 300번을 써. 300번을 써서 또 이번에는 그 중간치기 2번이 완성이 됐어. 또 맞아. 또 맞은데도 계속 맞잖아요? 맞으면은 이 정도면은 뭐냐면요. 중간치기까지 이상 넘어와서 뭐냐면요. 이건 그냥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이에요. 잘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이게 미움으로 인한 살기가 다시 되돌아오는구나, 까르마구나 라는 거를 잘 알아차리지는 못해요. 왜냐면 마음이 많이 닫혀 있고 마음이 많이 뭡니까? 굳어 있고 딱딱하고 특히나 어떤 믿음을 이 정도면은 믿음 자체가 어떠냐면요. 저번에도 제가 자주 표현합니다. 나만 당했어. 나만 손해봤어. 내가 여자라서 나 업신여긴다 이거지. 나 피해자야. 왜 나 안 챙겨줘? 나 이렇게 힘들고 약하고 이런 불쌍한 사람이고 이런 좀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내 거는 안 챙겨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런 믿음. 무의식 속에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기 이전에 오감이기 때문에 바로 바깥으로 와서 원인에 대한 돌아가요. 이렇게 시스템이.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를. 알아차려야 돼요. 되게. 어렵지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계속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가 알아차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요. 그 알아차리려면 내 마음에 지금 내 생각에 지금 미움이 올라왔구나 라고 미움이 올라왔네. 어우 미워. 다 미워해버리고 싶어. 다 어떻게 그냥 다 이렇게 해버릴 거야. 해코지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부엌에 가서 그 며느리를 딱 봤더니 어우 너무 미워. 마음에 안 들어. 그 미움받고 자란 며느리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됐으면 그 며느리가 안 미울까? 누군가 하나는 그 사이클에 딱 그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 빨리 알아차려내시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미움에 자꾸 마음을 쓰니까 중간치기 사건들이 자꾸 29번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것도 상당한 데미지예요.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어요. 예. 그 정도면 거의 중급자, 한마디로 어디가 다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상처거든요. 경제적인 거라든가 환경적인 거라면은 좀 지진이 났다라든가 나름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29건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인데도 못 알아차린다라면 이거는 정말 인식체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보통은 29번 이전에는 다 알아차려요. 다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지막 한 건 죽어버리거나 정말 심각한 중상을 입는 경우에는요. 그건 어떤 경우일까요? 이 정도면은 거의 우주나 본성 입장에서 마지막 최고장을 날린 거예요. 빡 쳐버리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 라고. 그러면 그거 맞고 정신 차리면은 다행인 거고. 아니면은 정말 그런 거지. 요단강 건넌다거나 그런 사건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인리 법칙에서는 그렇게 1923년에 그 사람은 그런 법칙을 만들었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거의 비슷하다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되기 전에 29번째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아, 지금 이 정도로 내가 지금 마음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아직도 28번 한 건 맞았으면 28번의 그런 기회가 남아있구나. 아유, 지금이라도 마음을 갖다가 좀 더 이쁘게 써야겠다. 그리고 미움이 올라오거든. 어떻게든지 내가 이 미움을 좀 버려야겠다. 좀 녹여내야 되겠다. 좀 치워야겠다. 청소해야 되겠다. 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먹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는 길이고 여러분을 구하는 길입니다. 결정적으로 자, 한 건이 딱 맞아 와가지고 중상을 입고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왔을 때, 자, 누가 피해 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나 심각하게 훼손당하잖아요. 우리가 그 한 건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뭐예요? 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미움이 나한테 돌아왔잖아요. 그 300건의 그 미움에 그런 것들이 한 건이 됐고 29건의 그 미움이 마지막 한 건로 이렇게 딱 카르마가 돼서 꽂혀 있잖아요. 누구를 원망하겠어? 그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된 거는 얘 때문이야 라고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야, 그 정도면은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육신도 괴롭고요. 마음도 지옥이고요. 이 정도면은 거의 그쪽 방향으로 내가 진화를 선택한 거예요. 진화를 선택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안 받쳐주는 거지. 마음은 받쳐주겠다. 계속 끊임없는 살기가 올라올 테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마지막에 한 건이 목숨이 달랑달랑 하는데도 용서가 안 되면 그 용서하기 싫은 마음인 거예요. 이거. 싫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누구 겁니까? 굉장히 지옥의 상태잖아요. 지옥의 상태인 그 한 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도 용서하는 마음이 안 꺾인다. 수용하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분기점이 있어요. 여러 분기점이 있는데 그 분기점에서 중대한 진화를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한 건인데도 용납을 못하겠다. 도저히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과정, 그 분기점에서 하나를 선택했어. 이쪽으로. 이거는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인간의 몸이 그걸 받쳐줄 수가 없어. 왜냐면 계속 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걸맞는 신체와 정신과 마음이 필요로 하는 쪽으로 여러분은 진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진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면 그쪽 방향에 걸맞는 육신을 갖게 되고 그쪽 방향에 걸맞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 이상한 생물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의 육신을 갖고 있으나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마음을 쓰게 돼버리는 거죠. 이게 안 돼, 이게. 이게 그냥 정상적인 방향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배트맨의 조커 같은 그런 마음, 어벤져스의 그런 타노스 같은 마음이라든가 이상하게 왜곡이 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선택했고 이거를 놓을 마음이 없어. 더 마음이 없으면은 뭐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다음 생에서는 이제 더 지독해지는 거죠. 더.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다면 그 믿음으로 계속 살게 되겠죠. 그럼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하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하도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지하에도요. 있어요. 엄청나게 깊이가 깊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를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수준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용 범위를 여러분이 그거를 지금 있는 이 육신을 갖고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이거를 잘 이때 잘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기왕이면은 좀 용서할 수 있으면 용서하면 좋잖아요. 예. 뭐 화해할 일 있으면 좀 화해 빨리 해버리고 빨리빨리 털어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길을 또 가야지. 계속 그냥 뭐 몇십 년째 화해도 안 하고 싸우기만 하고, 아니면 그 다음 거는 또 언제 또 건설하고 언제 또 계획하고 있냐고요. 그 마음에 계속 갇혀 있으면은 그 마음으로 그 다음 시간을 보내게 될 테니까, 거기서 벗어나지. 그냥 그 바닥이야. 다 알고 있는 바닥. 알고 있는 바닥에서 아무리 용을 써봤자 그 경지예요. 딱 그 경지. 그 경지가 눈에 빤히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시간만 이렇게 써버리는 거는 낭비죠. 정말 낭비입니다. 인생은 길다면 길지만 참 쉬운 넘어가고 나니까 짧다면 참 짧읍디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유용하게 건설적인 방향으로다가 빛의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나도 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이쪽 방향으로 좀 마음을 좀 쓸까. 그러려면은 스스로가 자기 내면을, 여러분의 내면을 알아봐 주지 않으면 그건 어딘가에서는 잘 되지가 않는답니다.